여러분들께 올바른 부동산 지식 그리고 투자 경험,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같이 겸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, 부동산 여러분들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걸 또 급매로 잘 구입해서 또 나중에 또 잘 매매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셔서 이렇게 올바른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많을 건데요. 그렇지만 부동산을 팔았을 때 돈을 버는 것이 진정한 100점 처리 투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부동산 팔았을 때 차익을 남기는 것이 올바른,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? 혹시나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은요,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작은 도움 되실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. 혹시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한 4년, 5년 정도 됐나요? 그때 경험을 같이 한번, 제가 그때 투자했던 그런 경험담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빨리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. 예전에 제가 그때 아파트를 그때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시기인데요. 이미 아파트를 그때 샀을 때 다행히도 지금까지도 제가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요. 그때 급매를 제가 막 여러 군데 아파트 어디를 투자할 것인가 많이 알아봤겠죠. 알아보고 여기가 지금 제 그때 생각에는 좀 저평가 되어있는 것 같다. 여기를 빨리 급매로 내가 살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고, 여기를 전세갭 투자로 예전에 투자를 했었는데요. 정말 급매를 잡기 위해서 손품 판다 그러죠.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일단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관련된 거기에 대한 아파트 주변에 대한 정보 다 엑셀에 제가 정리를 하고, 또 발품 현장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도 실제로 느껴보고,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소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고 해서 정말 수개월 동안 노력을 하면서 정말 여기를 투자하고 싶다, 좋은 매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, 참 그 부동산에 제가 진정성 있게 가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, 정말 투자자다, 저는 혹시 좋은 매물이 있으면 꼭 소개를 해달라 소장님께 계속 연락을 했는데, 그러기를 한 몇 달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발품 끝나고 나서 바빠서 못 갔는데, 그 몇 주 후에 급하게 그 부동산 소장님들 중에 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던 거죠. 급매라고. 지금 급매 나왔다, 빨리 다시 연락을 달라,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제가 업무 중에 바로 연락을 못 드리고 업무 딱 그 쉬는 시간에 바로 전화를 드렸죠. 처음에 이제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됐냐면, 처음에 시세대로 이 매도자분이 팔려고 내놨는 거죠. 내놨는데 이분이 이 아파트를 팔고, 현재 이 건물에 있는 매도자분, 현재 건물 주인이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, 이사 갈 집을,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야 될 집을 먼저, 거기도 이제 급하게 급매가 나왔다 해서 이분들이 빨리 계약금을 넣은 거죠. 그러니까 이 아파트 말고 본인들이 가야 될, 그것도 눈여겨봤겠죠, 어디를.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들 중에 또 급매가 나온 거죠. 그래서 이 매도자분이 빨리 거기를 계약을 하려고 계약금을 넣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현 시세대로 이 원래 아파트를 내놨는데, 계속적으로 뭐 급매가 여러 가지 또 현 시세대로 나오고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 안 나가는 거죠. 그런데 이 본인들이 이사 가야 될 집은 이미 계약을 했고,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빨리 여기를 팔고 잔금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 아파트로, 이 주인분은 가시겠죠.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원래 시세보다 좀 더 낮게 낮추었던 거죠. 그래서 잔금 일정이 급하다 보니까 기존 매물 시세 대비해서 한 10% 정도 더 가격이 다운돼서 이제 그 부동산에게 연락이 왔던 거죠. 지금 소장님, 지금 내 당장 또 급하니까 시세 조금 10% 정도 낮춰가지고 다시 물건 올려주세요, 이렇게 연락을 받은 다음에 저에게 바로 연락을 그분이 해줬던 거죠, 소장님이. 그래서 실거래가도 확인해보고, 제가 그 전에 만들어놨던 그 모든 이런 다 그런 데이터를 확인해서 지금 현 시세보다 한 10% 정도 낮네. 물론 이제 기준층이라든지 다 확인했죠, 제가. 저층은 낮고 탑층은 금액이 낮고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, 로얄동의 중간층의 향도, 남동향이었을 겁니다. 향도 나쁘지 않았던 관련해서 이거 지금 잡아야 되겠다. 급매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. 이게 급매인지 아닌지, 부동산에서 급매를 해서 급매 잡아야 되겠다, 이게 아닌 거고,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게 딱 급매라는 것을 빨리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. 열심히 공부하고 쫙 엑셀 데이터를 화해서 정말 이 시세면 괜찮겠다 해서 제가 여기서 빨리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관련해서 이 매물을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일 끝나자마자 그 매물, 사시는 그 주인분이 사시는 것이 아니고 전세입자가 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녁에 빨리 가서 방을 확인했죠. 그 집을 확인했는데 이 집이 기본집이었던 거죠. 한 번도 10년 정도 됐는데 수리를 안 한 기본집입니다. 근데
그 기본집 대비해서 시세가 10% 정도 낮았던 거죠. 그러니까 이거 금액을 조금 더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집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협상을 하게 됩니다. 이 부동산 공중개사 소장님 통해서 욕실 쪽도 상당히 낡아 보였고, 제 눈에는 당연히 10년 이상 썼기 때문에 조명등도 전체적으로 LED 등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, 다행히도 베란다라든지 욕실에 누수 흔적은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, 집주인께 제가 말씀드렸죠. 집을 본 다음에 정중하게 부동산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집을 내가 투자자이기 때문에,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올수리가 필요하다. 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조정해 주시면 제가 오늘 내로 바로 계약금을 입금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 내용을 공인중개사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렸죠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매도자 우위가 아니고 그분이 급하신 상황이잖아요. 저는 매수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매물 중에 좀 고를 수 있는 상황이었고, 이 기싸움이 없어야 된다, 있어야 된다, 이렇게 이건 정답이 없지만,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사고 싶다는 생각이 이분이 급했기 때문에 강했던 거죠. 다행히도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행히 또 이분이 좀 빨리 급했고, 그래서 조금 더 다행히 조금 더 조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. 그래서 다행히 이 말씀드리면, 제가 아까 10% 정도 금액이 더 시세보다 낮아졌다 그랬고, 거기서 조금 더 조정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이 금액은 다 합쳐보니까 올수리할 정도의 금액만큼 금액이 더 컸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조정하고 더 내렸던 금액을 현 시세보다 내가 싸게 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내가 올수리에 다 투입해도 더 남았던, 다행히도 돈이 오히려 좀 더 남았던 거죠. 그래서 다행히도 다 잔금을 치르고 사전에 계약된, 제가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얘기해서 일정에 맞추어서 쫙 올수리를 제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. 쫙 진행하면서 올수리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또 아직 수리가 덜 됐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임대차, 이제 전세 입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또 부동산 통해서 사진도 보내드리고 관련해서 내용도 설명해드리면서 문자를 제가 쫙 돌리게 되죠. 그래서 끝쯤에 거의 이제 인테리어가 마무리할 시점에 우연히 이제 그 손님을 모시고 온 그 공인중개사분 그쪽과 임대차 계약을,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높은 전세금으로 제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, 거기. 왜냐하면 그 모든 매물, 전세 매물 중에 저의 매물이 경쟁력 순으로 보면 1등인 거죠. 왜냐하면 최근에 올수리 했기 때문이죠. 바로 아직 올수리도 하지 않았는데 올수리가 다 되면 이 분이 들어오는 게 처음으로 살기 때문에 정말 따끈따끈한, 정말 신규 올수리 된 전세를 이 들어올 분이 살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았고,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전세금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다. 그래서 제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수리도 하고 전세 금액도 맞췄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자,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가만히 있는데 급매물이 나에게 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. 그리고 부동산이 나에게 왔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전화를 한번 드리고 문자를 한번 드렸는데 이 사람이 나를 그걸 다 기억해서 전화가 와서 금매가 왔다고 연락을 줄까요? 아니라는 거죠. 정말 그 전에 많은 직접 얼굴을 보면서 얘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내 상황 설명을 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서 정말 나는 금매가 있으면 반드시 투자를 하는 투자자다, 이렇게 인식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. 싸게 살 수 있다, 또는 부동산 이제 끝물이야, 끝났어, 그때야 좋았지만 말이야, 지금은 분위기가 말이야, 또는 대출이 지금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투자하겠어, 전부 다 핑계고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다 허황되고 그릇된 욕심,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모두 다 투기꾼이야, 또는 나쁜 놈이야, 흑백 논리, 내 편 아니면 적, 편협한 사고방식, 절대로 미래를, 나의 이 긍정적인 또는 조금 더 부자로 갈 수 있는 이런 미래를 전부 다 방해하는 요소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어떻게 해서든 간에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습니까? 그러니까 어떤 곳은 떨어질 수 있고 어떤 곳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. 부동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떨어진다, 모든 것이 대한민국 폭락, 폭등,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,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돈 버는 것이 100점짜리 투자자가 아니고요, 이미 내가 이겨놓고 시작해야 된다. 내가 이미 샀을 때 이미 이겨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만큼 금매라는 것이 중요하고, 금매에서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하다면, 내가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면 충분하게 가격 협상을 좀 더 해서 가격적인 면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와서 그 유리한 돈으로 세이브됐던 그 돈을 울수리하는데 또는 수리를 하는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 물건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할 수 있는
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이 올라가고 추후에는 매매가가 같이 동방상수될 수 있는, 이렇게 돼야지만 내가 벌써 하기도 전에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죠. 하기도 전에 싸게, 더 싸게 사서 하는 것이 벌써 나는 이미 그 차익만큼 나는 돈을 벌고 들어가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팔았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사기 전에 그것들을 모두 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지만 진정으로 이기는 투자, 진정으로 정말 진정한 100% 100점짜리 투자자가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 경험, 한 5년 전에 투자했던 그런 사례를 들면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더 올라가지 않는가,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오늘 영상 혹시 도움 되셨습니까? 네,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다쿠TV예요. 다쿠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